두 몽상가의 우연히 시작된 생각나눔. 우연히 라디오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방황할 여유. 여유. 오늘은 책 리뷰를 해볼 거야. 제목은 모델링 감상기라고. 누가 썼게? 갑자기 질문이야? 토스하는 거야. 완전 유명한 나혜석 음, 이 썼지. 맞아. 이 책은 음, 일단 기본적으로 책도 아니고 사실 책 안에 있는 글, 소피? 기고한 맞아. 글이지. 근데 모성 신화에 되게 반기를 드는 내용으로 쓴 글인데 이게 조선시대에 쓴 글이고 맞아. 그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음. 여자의 이야기를 직접 글로 써서 표현한 그런 그런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써서 표현한 글이라는 걸로 유명하지. 맞아.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음. 내가 나혜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작가 설명, 작가 짧게 배경 한번. 소개를 해줄게. 감사하다.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야. 예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유화 개인전을 개최했고 이 사람이 글 쓴 것들에서도 볼 수 있고 그 사람 보면은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전에 이미 나혜석은 엄청 유명했고 엄청 일도 많이 하는 커리어 우먼의 맞아, 그런 맞아. 전형적 그런 완전 느낌이었는데 신여성. 이 사람은 원래 독신인 생각이 되게 많았대. 근데 왜 결혼했느냐? 김우영이란 사람이 엄청 좋아서 쫓아다닌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한 10살인가 되게 많대. 그 나혜석에 비해서. 그래서 김우영이 엄청 쫓아다니면서 나 좋다고 막 심지어 김우영은 이혼남인데 맞아. 쫓아다니면서 엄청 좋다고 막 결혼해달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 나혜석이 결혼 조건 4가지를 걸었어. 알아? 4가지? 내가 기억하는 한 3가지쯤? 근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 그 첫 번째는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사랑해줄 것. 그다음 2번째, 그림 그리는 걸 방해하지 말 것. 3번째,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같이 살게 하지 않을 것. 그다음 4번째는 자기의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이었어. 근데 그걸 각서로 포함시켰구나. 그걸 보니까 약간 나혜석은 보통 얘기는 아니다. 엄청난 여자구나 싶은 게 있지. 그리고 당시에는 시어머니랑 그런 이혼한 부인의 딸과 뭐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 게 너무 대단하고 센세이션한 일이었대.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할 때 엄청 세기의 결혼식이었고 그러면서 이 김우영과 결혼하고 나서 김우영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애가 셋인가 그랬대. 근데 그때 나혜석이 자기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16개월간의 세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천도교 지도자 체린가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이혼을 하면서 그 자기의 심정을 쓴 글이 엄청 유명한 이혼 고백장이라는 글이지. 그래서 거의 여성 최초 모시기는 다 하신 것 같아. 그런 정말 많이 하셨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용기가 일단 엄청 대단했고 이거를 글로 표현한 것도 너무 대단했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혜석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책을 읽기 시작했지. 알고 있었는데도 들으면 맨날 소름 돋아. 맞아. 지금 21세기에서도 쉽지 많은 않지. 사람들이 우리는 몰라도 우리 부모 세대는 굉장히 그냥 참고 살아왔고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는 진짜 엄청 대단한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작가 소개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모델 감상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면 연디 여기서 뭐가 제일 이야기하고 싶었고 뭐가 제일 감상 딱 와닿는 게 있었어? 사실 이거는 아까 우디가 소개를 해준 대로 이 글은 정말 모성 신화를 많이 비판을 하고 있구나 이게 딱 주제의식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 뭐랄까 나혜석의 그런 일기잖아.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동안의 일기인데 그걸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겪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좌절감 이게 정말 정말 세세하고 읽는 사람도 다 느껴질 정도로 있는데 난 정말 이게 진수라고 생각했거든. 뭐냐면은 자기가 처녀적과 유부녀 혹은 엄마로서의 삶이 분리되는 것 그거에 대한 불안이 나는 너무 많이 와닿았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느 구절이 감명 깊었는데 내가 사실 밑줄을 쳤었는데 이것도 약간 소소한 포인트야. 뭐냐면 이건 좀 중반에 한 4절쯤 와서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게 있어. 이게 애가 나왔고 이제 젖을 먹여야 돼. 근데 죽자 사자 하던 내 친구도 나를 낳고 기른 부모도 골육을 같이 한 형제도 아직 내 젖을 못 보았고 물론 누구의 눈에든지 뜰까 보아 혹도 비밀을 감춰뒀는데 자기가 이제 애한테 젖을 먹여야 되니까 옆에 있던 그 뭐지 이 돌봐주는 그 뭐라고 하지? 그래 유머 같은 사람이 삼파? 그 삼파가 자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감싸왔던 젖을 그냥 내놓고 애한테 젖을 물려주더래. 근데 난 이것도 너무 그런 걸 와닿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녀적에는 이런 성에 대해서 되게 막 감싸고 숨기고 하다가 유부녀나 맞아, 엄마가 되면은 뭔가 마치 여성성을 잃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 사람들의 몸은 좀 뭐랄까 약간 막 불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그러니까 좀 애를 느껴졌고. 위한 몸이 된 거지. 맞아. 가슴인데 전처럼 그런 의미의 가슴이 아니라 이거지 뭐 그냥 처음 먹이는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저 스스럼 없이 막 내비쳐야 된다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막 그 전부터는 이제 그냥 내가 뭐 읽으면서 헐 어떻게 막 이런 쪽으로 밑줄을 쳐는 건데 그냥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냐면 이 사람이 처녀적에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페미니즘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해야지 애도 안 낳아야지 하다가 좀 격하게 하다 보면은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도 처녀적인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기혼 여성을 미워하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자기는 결혼도 했고 애도 가질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막 싫어하던 대상? 정말 본받지 않고 싶은 대상이 자기가 됐다는 그 좌절감이 너무 절절한 거야. 맞아. 그래서 이게 참 개인적으로도 안 된 일이다 싶긴 한데 이때나 지금 이 사람은 뭐 몇 년대야? 뭐 한 1930년대인가? 뭐 그런 사람인데도 그때 했던 생각을 우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말이 좀 횡설수설인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야. 이 사람이 그 처녀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걸 자기도 이미 잘하고 보고 느껴왔던 거를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되기가 너무 싫고 무섭고 그런 불안함? 이게 좀 많이 전달이 됐고 어느 정도는 나도 좀 공감이 된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어. 맞아. 나도 그 같은 구절에서 나는 사실 이 책을 옛날에 읽었다가 이번에 다시 읽게 된 거였는데 옛날에는 그냥 모성신화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만 약간 센세이션해서 맞아. 어떻게 자기 애를 저렇게 나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그때 좀 충격받고 그래서 사실 그럴 수 있겠구나 엄마도 날 낳았을 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남의 얘기처럼 느껴졌었는데 약간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약간 현실처럼 됐잖아. 뭔가 주변에 애를 낳은 언니들도 있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이번에 읽게 되니까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여자가 공부는 해서 뭐하나 시집가면 아이 낳으면 볼일 다 봤지 라는 말을 들었고 나혜석이 그래서 애 낳고 나면 여자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커리어 뭐 워킹맘은 진짜 특수 케이스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나혜석은 처녀적의 나혜석은 그걸 안 믿었잖아. 맞아. 에이 뭐 어떻게 모든 엄마들이 다 그래. 당연히
자기가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겠지라고 맞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그 임신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개선할 능력, 지식, 용기가 있어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인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했잖아. 자기 친구들 보면서. 그래서 그게 나는 지금도 너무 내 상태랑 똑같은 거야. 내 생각이랑. 나는 사실 은연중에 그냥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애 낳으면 여자 인생 거의 끝나는 것처럼 듣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서 애는 낳아야지 이런 강요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나라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자는 애를 낳아줘야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맞아. 낳으면 돈 줄게 뭐 이러면서 한 3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있고. 요즘에 되게 오히려 노골적이야. 막 응. 출산하면 그 애국자라고 치켜세워주잖아. 맞아. 그치. 콩고물처럼 나라에도 떨어지는 게 있겠지만, 그거 좋으라고 낳은 애는 아니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라고 하면서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엄청 압박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중에 애를 셋씩은 낳아야지 막 이러면서 학교 고등학교 때 막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나도 모르게 뭔가 그럼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나는 애를 낳는 건 너무 당연한 순서겠구나라는 건 나도 체화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속에는 그래 뭐 여자가 결혼하면 애 낳는 건 뭐 당연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뭐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나도 나중에 애를 낳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일은 다 하면서 내 지금 생활과 지금의 수준을 절대 잃지 않으면서 노력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약간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뭔가 그럴 수 있는 뭐 직업을 찾아본다거나 그럴 수 있는 공부를 해본다거나 하는 쪽의 길을 나는 계속 내 시야를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애를 낳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보다 훨씬 대단한 최초의 여성 화가인 나혜석은 막상 임신하고 나니까 그거를 체화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느꼈다 했잖아. 온몸으로. 거기서 너무 약간 좌절감이 드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걸 읽으면서 나도 그러면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닥치면 나도 똑같은 그런 기성세대 여성들과 똑같아지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지. 맞아.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좌절감이 드는 거야.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난 어떻게 하는가. 역시 애를 낳지 않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또 가슴이 좀 철렁하는 포인트가 나는 좀 사소한 데서 꽂히는 편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분만 과정을 끝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쓴 시가 여기 실려 있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장소에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적혀 있는데 자기는 진짜 그냥 뭐 말로만 듣던 고통도 뭐 이렇게 말로 듣고 생각만 조금씩 해봤지 겪어보니까 막 묘사가 너무 처절하잖아. 막 뼈가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가 있는데 그때 남편 하는 말이 참으시오. 이 말을 자기는 너무 속절없었다고 하는데 내가 봐도 이게 현타인 거지. 이 사람은 거의 채권권을 쓸 정도로 자기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고 낳고 나서의 그런 불안감, 좌절감 그러면서도 애를 가졌는데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자괴감 이게 글 한 편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 변호사가 10살이 많다고? 그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난 이 생각도 들더라고. 진짜 맞아. 솔직히 겪어보지 않은 처녀의 여자들도 모르는데 맞아. 남자들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긴 해. 전혀 그래서 자기는 평생 겪지 않을 일이니까 알고 싶지도 않겠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도 나는 내가 혹시나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라는 생각에 공부도 해보고 뭔가 그런 관련된 뭐 웹툰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접해보려고 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내가 남자라면 난 그런 거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괜히 봐서 뭐해. 괜히 기분만 나빠지고 괜히 뭔가 그럴 수 있잖아. 그러긴 하지. 마치 우리가 뭐 남자들 포병수술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웹툰에 대해서 보지 않는 것 같지? 아니면 뭐 군 생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한 서술 책을 별로 안 보는 것 같지? 뭔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꼈는데 약간 여자의 인생은 애를 낳겠다라는 결심과 낳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엄청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방향성이. 완전. 근데 사실 그게 나는 느껴지는 게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나는 결혼 계획도 없고 애를 낳을 계획도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라고 할게 그냥. 내 형제는 결혼 계획도 있고 아이 계획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이 두 가지에 대한 결정도 아니고 가능성만 열어놔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마음가짐이 뭐랄까 달라. 그러니까 나는 연애도 그냥 좀 가볍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우리 나이가 뭐 결혼을 하기에는 뭐 사회적으로는 빠르지만 이 나이에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나는 뭐 그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뭐랄까 임신 정년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성 말해버렸네. 언니인데 언니는 가능성만 언니가 이미 열어놨는데 많이 알고 있잖아. 아 그랬나 말했었나? 그러니까 이 가능성만 열어놓은 사람도 이거를 계속 염두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그럼 이 사람 만나면은 나는 언제쯤 결혼해야 되지? 이 생각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는 좀 더 가정에 헌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삶을 꾸려야 될지 그 방향 결정이 돼버리니까 확실히 그 좀 삶의 무게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러니까 그 속박되는 느낌이 좀 있어. 어려서부터. 그리고 나는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도 직업 선택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맞아. 나는 내가 약간 언니와 같은 케이스라서 나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뭔가 나는 언젠가 애를 낳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그냥 어느 순간 그런 뭔가 나를 여성이라 정체화하고 나서부터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도 혹시나 내가 만약 애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편하게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라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 그치.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실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없고 결혼 생각도 없고 뭔가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럼 좀 더 쉽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그게 속박이라고 나 말했었는데 맞아. 사실 내가 제일 크게 느껴진 건 이거였던 것 같아. 어떤 직업을 가질지도 문제인데 이렇게 가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직업을 좀 빨리 갖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도 살짝은 생겨. 아니 나는 그것보다 더 완전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20년 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 한 80%의 직업은 사라진다 생각해. 맞아. 그래서 나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그런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자식을 위해서 뭐 플랜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위해서라기보다는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내가 받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살아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배우자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정서적인 자본이 있고 뭔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겠지. 근데 만약 결혼 생각도 없고 애를 낳을 생각도 없다면 그러면 각자 알아서 자기 밥벌이만 할 수 있는 수준만 돼도 사실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 사람을 정할 때 그냥 뭔가 끌리고 좀 더 나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해. 그 사람이 나한테 강요하진 않는다. 근데 만약에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다? 그러면은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치. 그래서 갑자기 그런 현타가 오네. 내 삶은 무엇을 위해 꾸려졌을까? 그리고 보통 부모님이 그런 진로 같은 거나 뭐 미래 계획을 세울 때도 약간 관여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첨언을 하시겠지? 그치.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보통은 약간 너 나중에 뭐 결혼하면 어떡할래? 너 나중에 뭐 애 낳으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할래? 약간 이런 질문도 나는 꽤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그런 약간 현타가 오네.
맞아. 어. 그리고 나는 원체 이런 생각을 가족들한테도 많이 말했어가지고 막 자꾸 구슬려 아빠가 막 응. 애 우리가 봐줄게 괜찮다. 어. 아니야 아빠 나는 그게 아니야 육아가 무서워서 물론 무섭기도 하지만 무서워서 애를 안 낳겠다는 게 아니야. 말을 안 들어. 계속 꼬셔.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그러지 말고 엄마는 이것도 아빠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는 키웠잖아. 나는 안 한다. 아, 네 아빠가 다 해줄 거야 나는 안 한다 이러고. 진짜.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 음. 이 글에서 많이 나오는 모성? 그런 쪽에서도 좀 얘기를 해볼 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우디는 나혜석 씨의 모성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모성은 본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아, 그러니까 음. 본능적일 수도 있겠지만 음. 난 사회화된 게 훨씬 크고 음. 일단은 왜냐면 여자가 키우는 걸 너무 계속 봐왔으니까 사실 뭐 도우미를 써도 여자를 쓰고 맞아. 애는 여자가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히 애를 낳으면 여자가 뭔가 그런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런 이미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여성 모성이 있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나는 내 삶을 너무 사랑한다고 느꼈어 이걸 보면서. 왜냐면 나혜석 씨도 자기 삶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나도 진짜 내 삶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건 내가 만약 지금 당장 갑자기 임신을 했어. 너무 끔찍할 것 같아. 너무. 맞아. 정녕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모성은 당연히 본능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연디는? 나? 나는 이렇게 말한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뭐냐면 나혜석 씨가 모성은 본능이 아니다. 이게 본능이었으면 나오는 애에 따라서 왜 차별이 생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나는 그 부분에서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은 게 그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왜 애를 낳는가에 대한 의문을 하잖아. 그 나혜석 씨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은 무한한 정신의 유한한 육체라서 그래서 본인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근데 그렇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 하에서는 한두 개 정도밖에 못하니까 그걸 뭐 자식한테라도 투영해서 뭔가 더 하고 싶은데 그런 와중에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여자는 태어나봤자 그런 거 못하니까 맞아. 그래서 남자는 할 수 있으니까 뭔가 그 자기가 못 이룬 꿈들을 이뤄줄 수 있으니까 아들을 더 사랑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잖아. 맞아. 근데 뭐 그걸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생각이 되게 참신하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애는 왜 낳을까?에 대한 의문이 그러니까 원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 근데 애 왜 낳는 것 같아? 나? 사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필요성이 생각을 없어서? 해봤을 때 그 필요라고 하는 것도 뭐하고 말하자면 없던 걸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나 개인 안에서는 명분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랄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족이 전체적으로 풍부해진다 치면은 그치 뭐 결과는 되게 좋은데 그럼 아이는 풍족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무언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혜석 씨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보온하는 걸 당연시 하니까 사람들은 결국 보온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낳는구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더 애한테 못할 짓을 하겠는 거야. 그래서 못 낳겠고 정말 뭘까? 내가 너무너무 충족해가지고 이 좋은 거를 남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애를 낳나?
하면은 그럼 굳이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친구를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있는 이 사람들만 챙겨도 모자란 와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있는 사람 여자들을 챙겨도 모자랄 와중에 애까지 생각하면서 막 이상한 정책들을 펼치고 이상한 말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이미 나와 있는 나를 좀 챙겨달라. 난 약간 이런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는 새로운 게 나를 통해서 다시 나와야 될 이유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난 애를 안 낳는다고 하고 있거든. 맞아. 사실 사실 아빠가 뭐 국가 애를 입장 봐주니 해도 나한테 소용이 없는 거야. 사실 국가 입장에서 필요하겠지 얘가. 왜냐면 뭐 나라를 계속 이끌어갈 인재가 필요하니까 뭐 그거는 나는 이해해.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뭔가 진짜 과거라면 뭔가 농경사회 뭐 이때쯤으로 거슬러 간다면 자식이 아니면 필요하지. 그럴 때는 노동력으로서 자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의 한 나라니까 뭐 그거 어떻게 농사 짓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자식을 낳았겠지.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게 풍족하고 지금 그러면서 또 막상 사회에서는 되게 치열하고 이런 상태에서 애를 왜 낳아야 되지? 싶으면 난 진짜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냥 개인 욕심이야. 내가 봤을 땐 그냥 둘이서 남녀 둘이 만났는데 그 시스템화 되어 있는 본능에 의해서 그건 진짜 난 본능이라 생각하거든. 그 시스템화 되어 있는 본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부산물? 약간 이런 생각이 난 들어. 아이를 만드는 과정을 본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건 필연적인 뭔가 해산물인데 그게 싫다면 뭐 피임을 엄청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나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낳았는데 막상 낳고 나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그러고 애를 키운 거지 그냥 약간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사실 이제야 말을 하지만 엄청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사람의 그런 건강, 그러니까 감정 건강, 정신 건강의 가장 핵심은 부모 자식 관계잖아. 맞아. 그거를 보면서 그게 난 사실 그래서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정말 문제가 많은데 그게 문제가 많은 이유는 그냥 젊을 때 부모가 본능에 의해서 애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 어떻게 마무리를 좀 잡을까? 하여튼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게, 그러니까 글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맞아. 사실 이 책 내가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그냥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뭐 거의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여성 커뮤니티가 세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진짜 한 불과 5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 그래서 진짜 몰랐어. 왜냐면 내가 보는 여자들은 그냥 내 주변의 친구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똑같은 친구들, 혹은 부모님, 가족들 정도가 끝이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 세계는 그게 전부였어. 여자들의 세계는 이게 다다. 그러니까 뭐 엄마는 결혼해서 나를 낳았으니까 정상적인 그런 스타일, 흔히 말하는 헤테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런 헤테로적인 거를 습득했고 그러면서 당연히 나도 똑같이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게 너무 당연했는데 그런 여성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그런 여자들끼리의 정보도 공유하고 많은 고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구나 부터 시작해서 나는 엄마를 봤는데 엄마는 항상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딴 나라 가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 가서 사는 저 여자는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네? 그러니까 뭐 그냥 미디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그게 나는 약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생각의 전환.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 비혼 비출산이 힘을 얻는 것도 그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유대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나. 맞아. 네, 좋은 현상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여기 플랫폼에서 우리 경험이나 우리 생각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 맞아. 좋은 것 같아. 그러면